쇼박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답게 사는 인생 프로젝트 4회 시작하겠습니다. 짠!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난 영상 시골집 스튜디오 이제 실내 모습입니다. 대충 짐 정리를 했거든요. 자, 오늘 인생 프로젝트 4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짠! 쇼박쇼 짠! 돌아왔습니다. 나답게 사는 인생 프로젝트, 요 컨텐츠는 이 쇼박쇼의 핵심 컨텐츠이긴 하지만, 네, 잠깐만요. 그냥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네. 짠! 자, 요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영상, 이 컨텐츠는 쇼박쇼는 나답게 사는 이야기를 주제로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나답게 사는 이야기 안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프로젝트인데, 짜잔! 나답게 사는 인생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방점을 인생에다가 찍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살아나가는데 그냥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것도 인생, 제 인생을 걸고 하는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5개가 있는데요. 지금 요 쇼박쇼 채널 말고 1, 2, 3, 요 3개 까만 거는 이미 오픈을 했죠. 다 채널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새판민국, 쇼박쇼, 책세권, 요건 아직 런칭을 안 했지만 곧 런칭할 겁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채널 방식으로 제가 이걸 진행을 하는데요. 이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컨텐츠가 이제 차곡차곡 올라갈 텐데요. 나답게 사는 이야기는 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들은 한 꼭씩씩 잡아가지고 그것도 그 시리즈로 할 것이고, 지금 직전 영상 파란색 글씨 있잖아요. 하늘색 글씨. 그게 이제 나답게 사는 인생 프로젝트인데, 이제 3개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답게 사는 인생 프로젝트 4회입니다. 요 컨텐츠는 아마 처음 와보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다채널로 진행되는 저의 인생 프로젝트를 저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 전체적인 인생의 프로젝트의 큰 그림이 펼쳐지는데, 채널이 여러 개다 보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 계신 요 쇼박쇼, 여기 나답게 사는 인생 프로젝트 요 시리즈는 정주행으로 꾸준히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 시리즈는 전체 채널의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내면서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획 의도는 뭐고, 그동안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진행됐고, 또 어떤 문제점이 생겼고, 또 저는 뭘 깨달았고, 앞으로 그 다음에는 그걸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또 해 나가고, 또 계획을 짜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답게 사는 이야기와 나답게 사는 인생 프로젝트의 그 차이를 잠깐 설명드리면, 나답게 사는 이야기는 나답게 살려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직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찾아야 되고, 이 작업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들, 그 다음에 성찰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한 꼭지씩 잡아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답게 사는 인생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인생 프로젝트를, 그 진행 과정을 여러분과 좀 재밌게 공유하는 그러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짠! 쇼박쇼!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1년 동안 잠수를 타고 갑자기 제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귀한 게, 컴백한 게 언제였냐면 8월 28일 첫 영상을 통해서 사과 영상 해가지고 아주 그냥 표정도 아주 그냥 무겁고 죄송스러우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이 9월 22일이니까 날짜로 따지면 이제 25일입니다. 그래서 25일에 어떤 일들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쇼박쇼 채널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는 그런 성장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이 아직 자리도 못 잡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시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과 제가 관계를 맺으면서 또 소통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같이 또 그분도 성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기록물이고 저도 성장하고,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같이 성장하는데, 그냥 성장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제가 인생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바꿔보자, 뭐 이런 취지의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쇼박쇼에 제가 8월 28일 날 첫 영상을 올리고 총 3개를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심정이 굉장히 뭐랄까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표정 보면은 다 알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결연함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1년 동안 잠수를 타다가 다시 뭔가를 공개 선언하고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경직되고 좀 딱딱하게 그렇게 촬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리즈 영상 3개 올리고 나서 살살 제가 좀 여유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채널이라고 그러죠. 네, 제 간판을 보시면 됩니다. 제 그 간판, 쇼박쇼 채널의 그 간판을 보시면 오른쪽에 프로젝트 채널 해가지고 제가 조그맣게 잘 안 보일 텐데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새판 민국. 그 새판 민국은 지금 진영 논리에 꽉 사로잡혀 있는 양대 정당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고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고, 물론 뭐 정의당도 있고 뭐 하지만 일단은 영향력으로 봤을 때,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양당 체제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개의 선택지 안에서 고르려고 하니까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탈 세력들이 생겨서 이 가운데 소위 말해서 이제 중원이라고 하는 이 중도층들이 많이 생기죠.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는다, 무당층,
중도 이러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인식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규정하기로는 그냥 단순한 중도층이 아니라 신중도층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쇼박쇼 요 채널에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새판민국이란 채널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다룰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죠. 여기 영상 5개를 올렸고요. 물론 시리즈 영상입니다. 거기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보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새판민국이란 채널이 세상 일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확장성이 이제 저한테는 큰 화두였는데, 아무리 좋게 기획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확장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저는 예견을 하고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기획을 했는데, 만약에 확장성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아주 다 개판들이라서 아주 정치 자체에 그냥 등을 돌리고 정치에 그냥 관심을 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치 컨텐츠를 다루는 이 새판민국 채널이 아무리 성장한다 하더라도 정치 이슈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채널이 확장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장성을 첫 번째 이 목표로 두고 채널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그 확장성의 한계라는 게 정치 시사 관련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시청하고 청취를 하실 텐데요. 전체 대한민국의 성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주 유명한 그런 채널조차도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제 새로 오픈한 새판민국 채널이 거기까지 가면은 정말 다행이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제가 많이 또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문제들 때문에 조금 성장을 해 나가나 싶다가 딱 거기서 멈춰버리면, 즉 한계에 봉착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제 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장성의 플랜 B가 쇼박쇼입니다. 다시 또 쇼박형이야. 또 이렇게 이어서 영상을 봐줘서 고마워. 썸네일 봐서 알겠지만은 그 이름은 정진상이다. 잘 기억해라. 정진상. 정진상을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이재명의 최순실이다. 뭐라고? 이재명의 최순실이라고. 이번 대선에서 왜 이재명을 떨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재명을 안 뽑고 윤석열을 찍어가지고, 이 무능한 윤석열을 이렇게 대통령 뽑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또 개판인데,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한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을 안 찍고 역선택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떨궜느냐. 오늘 이 정진상이라는 인물을 들어보면 아마 힌트는 좀 얻지 않을까. 형이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야. 형이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서도 이제 부캐죠. 부캐. 그러면 새판민국의 선글라스, 쇼박쇼도 선글라스인데 동일 인물이냐? 아니에요. 책사, 이게 부캐릭터 1이라고 한다면 쇼박형, 요거는 부캐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각각의 5개 영상, 3개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컴백해가지고 25일 동안에 영상을 총 14개를 올렸습니다. 14개 영상 올린 다음에 왜 이렇게 또 뜸했냐, 숨고르기를 한 겁니다. 숨고르기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정말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유튜브 알고리즘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만약에 한 개의 채널만 가지고 운영을 했다면 14개를 한 개의 채널에 쫙 올렸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구도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왜? 또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 분류를 딱딱딱딱 이렇게 한 건 참 잘한 일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채널 하나를 만약에 운영을 했다면 그 채널의 컨셉에 맞는 영상들이 쭉 올라갔겠죠. 그러면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개의 채널을 운영을 쭉 해왔잖아요.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쇼박쇼는 제 있는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부캐1, 부캐2로 만나는데 컨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힘들지만, 그쵸? 채널을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또 묘한 재미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여기는 요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운영하시는 유튜버분 아니시면 그 전문적인 그 지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괜히 머리만 아프니까 요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제 새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요런 방식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마다 하나의 경주마라고 생각하고 이제 달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6개의 경주마가 달리겠죠. 어떤 놈은 깨작깨작 조금씩 나가겠죠. 꾸준히. 또 어떤 놈은 확 치고 나가고,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3개의 채널 중에서 성장 가능성, 지금 현재 상태 말고요. 지금 구독자라든가 조회수라든가 뭐 좋아요 개수 이런 거 말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채널이 어떤 채널인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지표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조회수도 지금 뭐 형편없고 아주 낮거든요.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쇼박쇼시 은근히 이게 데이터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왜? 데이터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을 좀 새롭게 디벨롭을 시켰습니다. 역시 그 데이터 근거로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쇼박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1년 동안 잠수 타고 이제 다채널 제작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다란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만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곧 오픈하게 될 세상을 바꾸는 책 3권 쓰기라고 하는 컨셉의 책 3권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채널 운영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책이 있어야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채널이 운영되는 건데,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 안내 설명을 드렸는데 숨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책 3권에 대한 그 집필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곧 오픈할 책 3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한 장의 이미지로 제가 자료를 띄워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체 구조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5일 동안 이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그 컨셉별로 진행한다는 이 발상, 대체적으로는 이런 식이죠. 한 채널을 쭉 어느 정도 성장시켜 놨다가 세컨 채널을 또 이렇게 성장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동시에 그냥 출범해 버리는, 동시에 그냥 오픈해 버리는, 저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달랐고, 하길 참 잘했다. 힘은 몇 배로 들지만 하길 잘했다.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점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시즌 1에서 이제 채널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익혀놓은 것들을 거의 다 감각을 잃어버려 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제 내부 작업, 내면 작업을 하느라고 완전히 그냥 뭐 컴퓨터고 뭐고 거의 뭐 키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마우스 조작 자체도 감각을 많이 잃었더라고요. 더군다나 뭐 영상을 촬영하고 카메라 작동법을 다시 한번 익혀야 되고 또 편집 같은 것도 감각을 살려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막 덜컥 겁이 났죠. 와, 이걸 언제 이걸 하나.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집념을 가지고 그전에 역량 수준에 거의 뭐 근접하게까지 끌어올렸고, 이제 거기에다가 새롭게 알고리즘 공부를 또 하면서 더 성장했던, 그러니까 이만큼의 갭이 더 생겨버린 거죠. 이만큼이 더 성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채널 하나를 정성껏 운영을 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냥 지뢰가 터지는 거예요. 지뢰가 뭐냐면 이제 돌발 변수죠. 이 시골집 스튜디오에다가 이제 PC는 갖다 놨는데 코드를 이삿짐 정리하느라 코드를 잃어버려 가지고 PC는 거의 뭐 쓰지도 못했고, 그냥 노트북, 이 구닥다리 노트북 갖고 하느라고, 그럼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막 애로사항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돌발 변수들이. 그럼 또 그거 해결하느라고 또 뭐 반나절 보내고 뭐 몇 시간 보내고 맥 빠지고 막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과정은 이미 다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쇼박쇼.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뭐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작 환경인데요.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제작 환경이 지금 와 계신 곳이 이제 시골집 스튜디오 원이고, 근데 이제 물리적인 거리라든가 동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곳을 더 마련했습니다. 그게 스튜디오 2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골집 스튜디오 1이라면 또 시골집 스튜디오 2가 또 있는 거죠. 거긴 거기대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메인이 되는 곳이 여기다 보니까 책들이 여기 다 있고, 주로 이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이 시골에서 요즘 빈집을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4칸짜리, 또 마당도 넓고 뒷뜰도 있고, 또 지금 거의 이제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만 저 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골집을 얻는다 하더라도 보통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좀 꺼려 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시골 빈집이다 보면 이제 마을 안에 이제 집이 있다 보니까 이웃분들과 또 관계 이런 부분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을 이제 선호하는 편인데, 저는 마을 한 중간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옆에가 다 공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좋은 거예요.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간섭도 받지 않고, 이 제일 중요하죠. 네. 실제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이 4칸짜리이긴 하지만 아주 공간이 널찍널찍해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채널 제작 시스템, 운영 주체는 매튜디오라고 하는 매튜디오, 여기 안에서 총 5개 플러스 지금 쇼박쇼 해서 총 6개가 되겠네요. 6개 채널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할 것이고, 또 책도 써야 되니까 책도 여기서 쓸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 싶어서 오래전부터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죠. 네. 조용한 시골집, 시골 공간이죠. 어떤 공간이 됐든 간에
그 시골에 그런 공간을 좀 꾸며보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정말로 따따블로 정말 운이 좋게도 시골집 스튜디오 2까지 얻게 됐으니까 아주 저는 복이 아주 그냥 더블로 들어왔습니다. 매튜디오 차원에서 즉 6개 채널을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할 텐데요. 채널도 여러 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채널이 한 개의 채널만큼의 양질의 그 컨텐츠와 그 다음에 주기성 꾸준히 올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담보해 내려면은 결국 효율성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개의 채널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3개는 올려야 되잖아요. 곱하기 채널 개수 하면 영상 수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를 혼자서 어떻게 다 하냐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이제 효율성의 문제인데,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결국 역량이나 시간이나 이런 자원들을 투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성과를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의 지점이었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가자, 바꿔 얘기하면 아주 가볍게 가자 하면서 동시에 그 퀄리티, 내용적으로는 그 양질의 영상을 어떻게 이걸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게 되지 않으면 뭐 한 개 채널을 운영하던 동시에 운영하던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5일 동안 14개 영상을 쭉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물론 자체 평가죠. 평가를 하면서 그럼 이제 2차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숨고르기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이 많은 고민을 또 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주간 편성표를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좀 주기성을 담보해내는, 그래서 딱딱 채널마다 뭐 일주일에 뭐 2편 올리는 채널이 있으면 일주일에 뭐 3편 올리는 채널이 있고, 뭐 그 컨셉에 맞춰서 좀 다양하겠죠. 뭐 몇 개를 올리던 상관없이 주간 제작 편성, 그거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아무리 뭐 기획도 좋고 뭐 의욕도 좋지만 결국에는 양질의 컨텐츠가 핵심인 것 같아요. 좋은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쇼박쇼